자, 3-2-1 빛의 이중성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문제인데 소소한 오타가 하나 있는데 요거 밑에 요 2로 되어 있는데 3입니다. 3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풀어요. 요 왼쪽 밑에 별로 중요한가요? 자, 121번 거꾸로 해도 121. 다음은 광전 효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해석입니다. 빛은 광자라고 불리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입자의 흐름이며 광자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금속 표면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광자가 금속의 전자와 충돌하여 전자가 즉시 방출된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이 되죠.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설명이 다 가능했습니다. 리언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광자의 에너지는 크다. 광자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인데요. 이때 C는 람다 F라는 식을 이용해서 요 F 대신에 람다 분의 C를 집어넣으면 얘가 람다 분의 HC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H하고 C가 상수죠. 그래서 광자 한 개당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리언은 맞고요. 디귿 보면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한 광자의 에너지와 같다 했는데 그 충돌한 광자의 에너지는 이람수 더하기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디귿 문장은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거니까 틀렸지. 이람수가 0인 금속은 없거든요. 따라서 기니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22번 문제 바로 갑시다. 그림은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빛을 검출하는 광전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금속판에 단색광 A를 비추었을 때에는 광전자가 방출되었고 단색광 B를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때 금속판에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두고 그 다음에 단색광 A의 진동수를 FA, 단색광 B의 진동수를 FB라고 하고 이제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보면 A를 비췄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됐죠. 그래서 이람수가 800원이라면 광자 에너지는 1000원 혹은 만원, 5000원 이런 식으로 800원보다는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A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크고요. 반면에 B를 비췄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으니까 B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A의 세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쏘아주는 광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도 많아지겠지. 일단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A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돼야 됩니다. 근데 방출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1000원짜리를 100개 던지다가 200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 그다음에 디귿 보면 A의 진동수가 클수록 돈의 액수를 더 늘린 거죠. 1000원짜리 던지다가 5000원짜리 던지는 거예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아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고스름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 2, 3 1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는 금속판 P에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빛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진동수가 F이고 세기가 I인 빛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좀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요 진동수보다 크면 광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죠. 예, 그 말은 이제 요게 그 기준이 되는 특정 진동수, 문턱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하면 요게 바로 문턱 진동수가 되고요. 그보다 크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양수가 되는 거죠. 요 그래프는 여기 HF는 HF0 더하기 E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E는 H에 F 빼기 F0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Y 이꼴 MX 빼기 X0 이런 그래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F0가 가로축 절편이 되는 거죠. 기울기는 이제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진동수가 F이고 일단 진동수가 F면은 800원보다 큰 상태입니다. 예. 세기가 2i 그러면 이제 돈의 개수를 2배로 늘린 거죠. 던져지는 돈의 개수를. 그러면은 방출되는 광전자, 탈출하는 아이들의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겠죠. 예, 1000원짜리를 100개 던지다가 200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100명의 아이가 200원씩 들고 나오다가 두 번째는 200명의 아이들이 200원씩 들고 나온 거니까 그 200원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E입니다. 맞죠? 마치 틀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맞습니다. 세기가 증가해도 개수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1대1 충돌이거든요. 어차피 개수가 증가해도. 그러면 이제 그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광자의 진동수가 변화 없습니다. 근데 진동수가 EF면은 이제 돈의 액수를 늘린 거죠. 예. 세기가 I인 빛을 비추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보다는 크겠죠. 근데 만약에 2E라고 하면은 틀렸습니다. 진동수가 2배가 되어도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던지면 200원을 들고 나오는데 만약에 2000원짜리가 있다고 쳐요. 그럼 2000원을 던지면은 1200원을 들고 나오지. 그럼 200원하고 1200원은 2배 차이가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았지? 이 함수는 안 변하니까. 그래. 이거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맞죠? 네. 기니 D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4번 가볼게요. 좀 소리 좀 줄여. 다음은 광전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실험 과정 보면 금속판이 P인 광전관에 단색광 ABC를 각각 비추고 전류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는 금속판을 바꿨네요. 금속판이 Q인 광전관에 단색광 ABC를 각각 비추고 전류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나와 있네요. 자, 이걸로부터 그 진동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동수 그 ABC의 진동수를 각각 FA, FB, FC라고 두고 그 다음에 가에서는 금속판 P, 나에서는 금속판 Q거든요. 그럼 금속판 P의 문턱 진동수를 FP, 금속판 Q의 문턱 진동수를 FQ라고 하면 이 녀석들의 이제 대소관계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일단 B를 비췄을 때는 둘 다 광전자가 방출해요. 근데 C를 비췄을 때는 얘만 방출하고요. A를 비췄을 때는 둘 다 방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동수가 제일 큰 것은 F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B는 FQ보다는 크죠. FP보다 크죠. FP보다. 둘 중에 더 큰 걸 적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안합니다. FP가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니네. 예. FB도 FQ보다 큰데 일단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노? FQ하고 FP를 비교해 보면은 FP하고 FQ를 비교해 보면은 Q가 더 크지? 왜냐하면 통행료가 더 비싼 거잖아요. 몸값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진동수가 큰 것은 빛 중에서는 FC가 두 번째로 커요. 근데 FC는 FQ보다는 작은 거죠. 여기서는 방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5개의 진동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것은 Q의 문턱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좀 문턱 진동수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초록색으로 박스를 좀 쳐놓을게요. 그래서 FB만이 FQ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크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C는요 가에서만 광전자가 방출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록 FQ보다는 작지만 FP보다는 크죠. 그리고 A는 FP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문턱 진동수는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험 결과하고 다 맞아떨어지죠. 네. 자, 그럼 이렇게 구해놓고 한번 밑에 봅시다.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 B가 A보다 진동수가 크잖아요. 그럼 파장은 더 짧겠지.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거꾸로 해놨네. 문턱 진동수는 P하고 Q를 비교해보면 P에서가 Q에서보다 작죠. 따라서 이해는 맞고. 일단 Q에 비치는 C의 세기를 증가하면, 근데 C는 보니까 C하고 Q를 비교해보면 C는 Q보다 진동수가 작죠. Q의 문턱 진동수보다. 그러면 800원보다 작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100개 던지든 1000개 던지든 10만 개를 던지든 무조건 1대1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세기를 아무리 세게 해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가 이제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니까 아무리 세게 비추고 오래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할 수 없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두 광전관의 금속판 PQ에 빛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표는 PQ에 단색광 ABC 중 두 빛을 함께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방출 여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지금 상황이 복잡하죠. 빛도 3개고요. 금속판도 2개인데 또 빛을 하나하나 이렇게 비추는 것도 아니고 2개씩 묶어갖고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B 같은 경우에는 P에는 방출이 되지 않았어요. 광전자가. 그럼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하고 B 중에서는 누가 진동수가 더 큰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A하고 B 중에서는 누가 진동수가 더 큰지 몰라요. 근데 얘는 최소한 P의 문턱 진동수를 FP, Q의 문턱 진동수를 FQ라고 하면 얘는 최소한 FP보다는 작겠죠. P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작습니다. A도 작고 B도 작고요. 하지만 B와 C를 섞었을 때는요. 역시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얘가 방출된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C에 의해서 방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의 진동수가 P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FQ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FQ의 위치는 일단 완전히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완전히 알 수 있는 건 없는데 일단 FC보다는 작아요. 얘보다 크면 이제 전부 다 방출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FC보다는 작고요. 그리고 FA나 FB 둘 중에 하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순서로 따지면은 FA하고 FB 중에서 누가 더 크고 작은지는 이 자료는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보다는 문턱 진동수가 작아서 A하고 B를 한꺼번에 비췄을 때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는 최소한 방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A, B 두 개보다도 아예 더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둘의 순서는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더 큰지 이 자료로 가지고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문터칭 동수는 P가 Q보다 크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몸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몸값. 몸값이 비쌀수록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못 나온 경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몸값이 P가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로 생각하면 좀 쉬울 때가 있습니다.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 A하고 B 사이는 모르지만 A하고 B는 P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고 C는 P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니까 예. 이건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진동수는 B가 C보다 작죠. 예. A도 C보다 작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C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 B, C 중에는. 그다음 D급 Q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 B를 비출 때가 B, C를 비출 때보다 크다 했는데 요 세 개 중에서 돈의 액수가 제일 큰 건 C거든요. 그러니까 C가 포함된 빛을 비췄을 때가 더 크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만 기어서 1번이 기었던 문제였다. 볼 수가 있겠고 12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백색 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후 슬릿의 위치를 변화시켜 단색 광 A, B, C 중 하나를 광전관의 금속판에 입사시킵니다. 표는 A, B, C를 금속판에 각각 입사시켰을 때 광전자의 방출 여부를 나타낸 것이고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스펙트럼 할 때 분산 얘기 했거든요. 백색광에 여러 색깔, 그러니까 여러 진동수의 빛이 섞여 있는데 얘가 진공이나 공기에서는 속력이 같은데 어떤 물질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진다 그랬죠. 근데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꺾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은 C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가 진동수가 제일 이거는 세기가 강하다랑 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크다. 이건 진동수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에 의해서 광전자가 방출됐다면 C에 의해서도 광전자가 방출됩니다. 금속의 문턱 진동수가 F0라고 하면 F0는 요 사이에 있겠죠. A보다는 크고 B하고 C보다는 작다. B보다도 작고 문턱 진동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2형이다. 2형이죠.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A하고 B 비교해보면 A가 에너지가 더 작죠? 예, 방출 안 됐으니까 돈의 액수가 작습니다. 500원입니다. B는 5,000원, C는 만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으니까 파장은 길죠?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C의 진동수보다 작죠? C에 의해서도 방출이 되니까 800원은 만원보다 작습니다. 기니 3번이 답이 되겠다. 127번 가봅시다. 자, 그림 가는 광원과 광센서가 있는 자동문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광센서로 사용되는 PN 접합 광다이오드에 빛을 비출 때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요새 요 자동문은 여기저기 거기 여기 많이 있죠. 예. 보면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억이 그 원리예요. 가에서 자동문의 광센서는 광센서, 광다이오드, 태양전지 전부 다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센서는 사람에 의해 반사된 광원의 빛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면은 뭔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세게 약해지겠죠. 뭔가 지나가면은.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럼 니은 보면 나에서 빛에 의해 전자와 양공의 쌍이 생성되겠지. 접합면 부분에서 양공은 P형에 쌓이고 전자는 N형에 쌓여서 전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류의 방향 물어봤네요. 요령 알려줬지. P형이 무슨 극? 플러스 극. N형이 마이너스 극이고 그럼 전기장이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양공의 이동 방향이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요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겠지. 전자는 운전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류의 방향 물어봤으니까 A와 반대 방향이 되겠네. 따라서 D가 틀렸습니다. 기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8번 봅시다. 그림은 반도체 A와 B를 접합해 만든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저항 아래 BR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것도 일단 미리 예상되는 것을 한번 보면 지금 전류의 방향이 나와 있네요. 그럼 반도체 B 쪽이 플러스 극이고 A 쪽이 마이너스 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의 방향이 곧 전기장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반도체 B가 무슨 형이겠노? P형이고 A가 N형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겠죠. B는 N형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접합부에서는 A에서 B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죠. 방금 찾았죠.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 회로에서는 전기장이 회곡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니까 A에서 B 방향으로 됩니다. 그러면 맞아 떨어지는 게 P형 반도체에서 생기는 양공은 플러스 전하니까 전기장과 같은 방향. N형 반도체에서 생기는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 그래서 각각 전하가 쌓이죠. 그래서 이제 전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로에 이제 양공과 전자를 공급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광자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튀어나온 전자도 증가하는 거고요. 전류라는 것은 결국에 전하의 흐름이거든요. 1초 동안에 도선의 단면을 얼마나 많은 전하가 지나가느냐가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면 그만큼 전류가 세집니다. 그래서 이건 오음의 법칙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과학탐구 실험 작년에 그 태양전지 실험 했었잖아. 기억납니까? 예. 기억 안 나? 그때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고 전압은 원래 이론상 일정해야 되는데 전압도 조금 변했죠. 근데 전압보다는 전류가 더 큰 폭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 V 꼴 IR 관계가 아닙니다. 좀 이거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되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129번. 여기는 그 앞단원의 그 에너지 띠 이론과 뭐 반도체 소자 이거랑 문제가 약간 겹친다. 거기 속해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여기에 속해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왜냐하면 태양전지 광다이오드가 결국에 광자와 전자의 충돌이거든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이거 광전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는 태양전지의 반도체에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생성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태양전지가 작동되어 전구에 불이 켜지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은 기억 가에서 띠 간격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빛은 800원보다 작은 액수의 도는 원잡과 띠의 전자를 전도띠로 전이시키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탈출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속에서의 강전 효과하고 비교해 보면 이람수가 띠 간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어째 보면은 유사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에서 나의 PN 접합면에서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아까랑 비슷한 질문이죠. 여기서 보면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인 전지가 되죠. 그럼 전기장이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것은 니은에서 보면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음전하를 띠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죠. 또 사실 또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 거기도 하죠. P형의 양공, N형의 전자가 쌓이는 거거든요. 접합면에 쌓여서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계속 쌓이니까 밀어내는 거죠. 같은 전하끼리 이렇게 그래서 쭉쭉쭉 밀리는 겁니다. 양쪽으로. 자,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보면 나에서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네요. 예, 전기장 방향이니까. 따라서 기니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